자, 그러면 여러분들 챕터 2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동사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첫 시간에 사실 이제 우리가 팔품사 운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장 성분 했을 때 사실 좀 약간 비웃었잖아요. 속으로는 다 조금씩 그쵸? 아, 저렇게 기초적인 거를 이렇게 했는데 또 뚜껑 열고 들여다 보니까 좀 유의미한 애들이 좀 제법 있지 않았어요? 그쵸? 구절 이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사 문장의 오형식은 모든 영문법 책에 맨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고,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든 기타 등등 학원에서 문법을 배우든 간에 항상 이제 맨 앞에 등장하는 애들이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새로울 것 없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삼형식 구조 알아. 주어 동사 목적어. 오형식 알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부호 이렇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줄줄이 암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5개 형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게 들어가다 보니 중간에는 분량적으로도 상당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동사 문장의 오형식 관련해서 문제가 누락된 적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동사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애들이 빠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3형식하고 5형식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난도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왠지 난도는 1형식은 쉽고 5형식은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3형식 구조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3형식이 좀 이렇게 구조가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동사의 정의와 자타동사의 구분이 나는데, 먼저 오형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동사의 종류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 넘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자분들 화면에 집중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피셨으면. 사실 동사가 그냥 영원히 동사는 동사일 뿐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붙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동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는 동사를 크게 뭐로 나누냐면 자동사와 타동사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자동사는 자립심이 있는 애들인 것이냐, 타동사는 뭐 타인하고 뭐 연결이 돼 있느냐 이렇게인데,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의 종류는 일단 1차적으로 자동사냐 타동사냐, 두 번째로는 완전한 동사냐 불완전한 동사냐 이렇게 나뉘는데, 항상 뭔가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자타동사에 대한 판단 기준, 완전 불완전 동사의 판단 기준은 힌트 드릴게요. 문장 성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 주어 나왔어. 얘네가 동사야. 그럼 남아있는 문장 성분 딱 2개예요. 누구냐면 목적어하고 보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타동사에 대한 판단 기준은 누구냐면, 그냥 제가 말할게요. 문장 성분 목적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사라는 건 이런 애들이에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작의 주체가 앞에 주어로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주어가 그 동작하고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작의 영향을 받는 타인이 존재하지를 않아. 주어가 스스로 그 동작을 하고 끝나는 거야. 스스로 자동사입니다. 근데 타동사라는 것은요, 주어가 그 동작을 했죠. 네, 했는데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의 영향을 받는 타자가 뒤에 붙는 거야. 그 타인, 그 대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봤었을 때 자동사, 타동사는 자,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 요걸 우리가 품사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타동사는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니, 목적어 품사는 다 같이 누구, 명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내가 알 듯 모를 듯 내지는 모르는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명확하게 보니까 명사가 등장을 했어. 바로. 그러면은 그 동사는 무슨 동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타동사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적어를 딱 구분할 때 대충 보니까 일일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해석을 의존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장 성분 분석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자동사에 대해서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보호라는 것은 보충해준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완전하면 보충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불완전하니까 보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보호로 올 수 있는 품사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부사는 어차피 아니고, 그쵸? 누구하고 누구죠? 시작, 명사 내지는 형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형용사가 따라 붙었더라. 그럼 걔는 100%야. 문장 성분 뭐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사면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목적어일 수도 있는 거고, 응? 그쵸? 보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형용사면 그냥 100% 걔는 보호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사의 종류,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동사와 문장의 오형식으로 한번 또 연계를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볼게요. 1형식은 주어 동사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뭐 참고로 보호라고도 하고 주격 보호라고도 합니다. 주어 보충해 주니까.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고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약자로 쓰는 게 이 문장 성분이에요. 나머지는 저는 심지어 셀 수 있는 명사, 뭐 있어 보이게 뭐 countable noun 이렇게 안 써요. 셀 수 있는 명사 뭐 이렇게 써. 나는 그게 좀 편안하지, 여러분들은. 어쨌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게 indirect고요. 이거는 direct입니다. direct. 그래서 이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됐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고 이건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라는 표현으로 OC, 목적 보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5형식으로 나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일단은 그룹을 크게 두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 형식 덩어리를 묶고 몇 형식하고 몇 형식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를 묶을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일단 첫 번째 그룹은 몇 형식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 빠르게. 1형식과 2형식이에요. 왜냐면은 1형식하고 2형식에는 지금 없는 게 있어요. 누가 없지?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무슨 그룹이라는 거야? 자동사 그룹이라는 거예요. 자동사 그룹. 되셨죠? 근데 3형식, 4형식, 5형식은 심지어 얘는 목적어 2개.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무슨 그룹이라고 볼 수 있냐면 타동사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힘겨워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꼬이면 안 돼. 네, 지금 개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1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고 참고로 부사 덩어리는 얼마든지 뒤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부사는 어차피 문장 성분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럼 이거는 자동사인데 심지어 보호도 필요가 없네? 그럼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기로 해요. 무슨 자동사? 시작! 완전 자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표현이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딱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cause라는 것은 불완전 타동사로서 호응하는 목적보로 투부정사가 와야 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완전 타동사 그거 생각하는데 벌써 뒤에 얘기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리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인데 대답해 보죠. 보충이 필요하다네. 목적어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사인데 보충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럼 다 같이 무슨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그죠? 자, 그 다음에 3형식은 목적어는 필요로 하는데 보충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보충이 필요 없으니까 완전하네. 무슨 동사? 완전 타동사. 그죠? 자, 근데 4형식은 제가 유일하게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는 파트예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는데 전 조금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들 간접 목적어 있잖아요. 품사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목적어니까 품사적으로 어떤 품사가 와야 될까요? 명사입니다. 네, 명사예요. 그쵸? 목적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명사 1. 직접 목적어도 품사가 뭐죠? 명사예요. 명사 2. 자, 그러면은 별거 아닌데 저거 왜 강조하고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가면은 꿀팁이야. 뭐냐면은 영어 문장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명사를 밑도 끝도 없이 나란히 놓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관련성이 없는 명사가 하나가 나오고 또 다른 명사가 나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명사를 나란히 쓸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문장 성분끼리 나오는 경우예요. 문장 성분, 사형식이니까 어쨌든 간접 목적어 명사, 직접 목적어 명사 이거 허용해 주는 거예요. 오형식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형식의 목적어 명사죠. 자, 대답해 볼래요? 목적 보호는 두 가지 올 수 있어요. 자, 누구하고 누구? 시작. 명사. 하나 더 형용사. 그죠? 좋아요. 이건데 이런 경우도 보니까 명사네. 허용해 주는 거야. 왜? 문장 성분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허용해 주냐면은 복합 명사 같은 경우는 허용해 줘요. 예를 들자면 답안지 answer 명사 sheet 종이 answer sheet 인정. 오케이? 포스트 오피스 post office 우체 인정.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인정을 하지 밑도 끝도 없이 관련성이 없는 명사가 나란히 온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활용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나중에 보게 된다? 예를 들자면 명사가 나온 거예요. 문장이 나는데 OX를 따져야 돼 우리가. 근데 뒤에 보니까 자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 명사절이 나왔네? 근데 여러분들 명사절도 명사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란히 왔어. 근데 사형식도 아니고 오형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 문장 대답해봐. OX? X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심폐소생을 시키고 싶어. 맞는 문장으로. 그럼 여러분들 오늘 했던 거 활용하면 돼. 자, 봐봐. 앞에 구조가 딱 됐는데 명사 덩어리거든요. 얘를 앞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바로는 못 쓰지만 뭔가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명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팔품사 중에서 누구? 시작, 전치사. 뭐 이런 거. 나중에 이런 거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 OX를 판단하고 뭐가 들어가야지 맞는지. 어때요? 조금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도 이제 이율배반적인데 해석을 해야 돼요. 사형식은. 이게 되게 심플하고 좋아. 사형식은 유일하게 제가 해석도 해라 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 원이 나오고 명사 투가 나왔는데 심지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뭐뭐 을를 이렇게 해석이 됐어. 이 순서여야 돼. 을에게로 해석됐어. 사형식 아니야. 걔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틀린 문장이에요. 무조건 명사 원투 나오고 해석이 다 같이 어떻게 에게 을을 요렇게 됐었을 때 이걸 비로소 우리가 몇 형식으로 본다? 사형식 문장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굳이 이제 우리가 이 네 종류의 동사에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호가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 종류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사형식은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예. 오늘 제가 너무 탐욕스럽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 그가 헤더에게 그죠? 헤더에게 뭐 반지 하나를 주었다. 주었다. gave 뭐 이런 거. 주다. 그가 헤더에게 반지 하나를 사줬다. 뭐 사줬다. 그가 헤더에게 반지 하나를 보내주었다. send. 보시면 알겠지만 사형식 동사들은 다 전체적으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특별히 수요동사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형식도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형식은요. 여러분 자 대답만 해봐. 목적 보호가 있는데 말이죠. 뭐 품사적으로는 명사나 형용사예요. 나중에 더 다양하게도 오고. 근데요. 이 목적 보호는 대답해 볼게요. 앞에 있는 주어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형식 관련 문제를 풀 때는 목적 보호는 누구를 보충해 주죠? 목적어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얘하고의 관계성을 잘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본동사하고의 관계도 따져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주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형식 같은 경우는 일단 동사의 종류는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해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되 해석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형식 가서도 이제 조금 더 많은 예문 통해서 알겠지만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 오형식은 목적 보호가 얘를 서술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해석해 주시면 너무 찰떡같이 다 맞아떨어져. 이 자리가 뭐가 오든 간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각자 이렇게 따로 떨어진 주어 동사 관계처럼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오형식 문장 해석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교재에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은 다소 의역이 되어 있죠. 좀 보기 좋게.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는 게 좀 사실은 강사로서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을 해주면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텐데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문장이 우스워 보이는 거지. 우리말로 딱 봤을 때는요. 그 접점 찾는 게 좀 약간 많이 어려운데 저는 이제 중간에 혼합 방식을 택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문제 풀 때는 반 나누고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와 문장의 오형식까지 보셨어요. 근데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거기 뭐가 나오냐면 자동사와 타동사에 구분하면서 1번 시험에 잘 나오는 절대자동사. 그러니까 이 절대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제가 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단어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여러분 사전 찾아볼 일은 없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실 거니까 만약에 어떤 단어를 딱 검색을 했어. 근데 나는 걔를 나름 또 내가 동사를 알아서 자동사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동사에 딸려있는 의미도 왜 이렇게 많아? 1번 뭐 2번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내렸어. 예. 드래그 쫙 밑에 내렸더니 이번에도 타동사라고 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양반이죠. 좀 더 내렸더니 심지어 명사로서의 기능도 있다잖아. 이게 가장 사실은 영어를 공부할 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휘 하나도 공무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조금 덜 했는데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 어휘 문제 각각 4문항씩 해서 총 8문항 나왔거든요. 근데 8문항 중에 7문항이 뭐였냐면 동의어 찾기 문제였어요. 빈칸 어휘 딱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동의어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건데 어쨌든 동사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80% 가까이가 80% 가까이가 자동사이자 타동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중심을 좀 잘 잡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애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자동사로 나왔던 애들, 타동사로 나왔던 애들, 통상적인 우리가 텍스트에서 보통 자동사로 구분하고 타동사로 구분하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자타경영으로 다 출제가 된 사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나중에 딱딱 짚어드리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제 범주 내에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사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별표를 가끔 칠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원 전체가 별표인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저 그런 단원 같은 경우는 일부 애들한테 별표를 치는데 저는 최대 5개. 4개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그래서 1, 2, 3, 5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이니까 3개씩은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다가 별표 3개,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절대타동사 별표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테스트에 나오겠죠. 다음 중에서 타동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정말 필수예요. 필수. 모르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손해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시간을 1분 정도 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별표를 별도로 치는 이런 그 아미 박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애들이라서 정말 끝까지 해가지고 다 외우셔야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인 것도 구분하시면서 의미까지 해주시고 조금만 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면 우리 이제 26페이지에 있는 절대 타동사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어가 앞에 있어. 이 동사들이 있어. 그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적어인 품사. 누가 있어야 될까? 명사가 따라 붙는다. 이 정도까지를 자꾸 상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 조금 지났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빠를 때 복습할 때도 이게 뭐였지? 그런 의문이 생기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세뇌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 진행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뇌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노력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서 그냥은 보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셔서 다음 주에 와야 되는지까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다시 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27페이지로 넘어가서 유닛 2. 자, 문장의 오형식 본격적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등장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제 일형식 하면은 앞쪽에서 배웠어요. 기본적인 애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들도 나오지만 이제 보면 각각의 형식별로 보면은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되는 내지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이제 그 형식에 맞는 문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일형식 먼저 살펴보도록 해볼 건데 일형식은 주어와 완전 자동사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근데 제가 일형식 동사를 좀 편의상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구분을 해봤어요. 일단은 왕래발작 동사는 여타 다른 그런 강의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 그런 동사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동사가 왕래발작 동사가 항상 자동사인 건 아니고 가끔 이제 갈 왕자, 올래자, 출발, 도착의 의미를 가졌는데 타동사인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자동사들이 좀 있어.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go, come, arrive, leave, depart 이런 애들인데 뭐 제가 이제 보면은 걸러들인 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애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런 애는 모르셔도 돼요 하는 애들 외에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왕래발작 동사들이 좀 있고요. 자, 두 번째 생로병사 동사는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제가 그냥 편의상 제 맘대로 제 교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생로병사 동사는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다라는 동사가 그 자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타동사 중에 bear, 어떤 새끼를 배다 낳다라는 그 bear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수동태 구조예요. BPP.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럼 아기가 태어났어. be born.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뭐 하죠? 뭐 울겠지 뭐. 찰싹찰싹 때리고 운다면. 근데 꼭 때려야 되나요?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때리나요? 안 때리면 안 되는 건가요? 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호흡을 때리면 호흡이 되는 건가요? 그럼 나도 때리면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이 되는 거야? 영어에 대한? 그렇군요. cry 울고 있어요. 너무 긴장. 야, 이거는 제가 그러지 않겠니? 라고 제가 항상 강의를 했는데 대답을 들으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cry 하고 뭐 얘가 이제 5만 가지 걸 하지 않겠어요? 걷다가 달리다가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가 그쵸, 방구도 끼다가 별의별 거 다 하다가 종당인 나중에는 뭐가 되죠? 죽겠지 뭐, 슬프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아주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 동작들은 기본적으로 다 완전 자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다른 의미로 살짝 해석이 되면서 타동사로 살짝 변신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배우겠지만 이형식 동사로도 변신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로병사 동사 몇 가지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발발하다 좀 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동사들이 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occur, happen, arise, take place, break out 이렇게 나는데 얘네들은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절대로 붙을 수 없는 동사들이라는 거죠. 이런 애들만 좀 몇 가지만 구분해서 외우셔도 뭐 문제 풀 때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문이 나왔죠? 그 배우는 뉴욕에서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in 뉴욕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명구, 부사 덩어리예요. 없어도 되는 애들이니까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the plan did not work well 했는데 work가 사실 일하다라는 뜻으로도 자동사로 보는데 여기서는 일하다 하니까 좀 어색하죠? 이럴 땐 작용하다,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plan did not work well 하니까 그 계획은 뭐 잘 되지 않았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 해서 보시다시피 well도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일형식 문장으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밑에 플러스가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몇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볍게 볼게요. 오늘은 live라는 동사는 얘는 자동사이자 타동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원리만 보고 갈게. 자, 봐봐. live가 자동사야. 그러면은 대답할게요. 바로 명사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근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명사를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은 짜자자잔 여기 나오죠? 자, 명사를 굳이 연결하고 싶어 앞에다가. 그럼 중간에 뭐가 필요해? 전치사.
근데 live라는 동사는 아무 전치사나 붙어 먹진 않아요. 누구랑 같이 세트로 쓰냐면은 자동사일 때 for예요. for. 이게 for가 뭐냐면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 목적, destination, 뭐뭐를 향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live for 하면은 뭐뭐를 향해 출발하다. 이 정도는 수거처럼 외웁시다. 그래서 그녀는 뉴욕을 향해 떠났다. 오늘 뭐 파리, 뉴욕에 난리 났네. 그쵸? 자, 근데 똑같이 떠나다란 뜻이 좀 강한데 leave 다음에 바로 명사 목적어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동사로 변신하게 되지? 타동사 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He left his hometown. leave의 과거 동사가 나는데 그는 그의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향해 떠난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난 거죠. 어감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요건 기억하시고요. 자, speak. speak 동사도 참 그래. 얘도 보면 너무 전천후예요. 보면은 일단은 생로병사 동사에 들어가잖아요. 뭐 연령대가 되면은 말하지 않을까요? 그죠? 엄마, 뭐 빠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peak. 자동사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는 3시간 동안 말했다. 혼자서 블라블라 떠들다 끝난 거죠. 자동사입니다. 근데 타동사인 경우는 약간 제한이 있어요. speak 뒤에 명사가 오죠. 목적어가. 근데 언어명이 보통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peak English. speak several languages. 여러 가지 언어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언어를 말하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타동사가 됩니다. 완전 타동사. 그래서 의문문으로 나왔네요. 에반이라는 애가 한국어 말하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타동사 구인데 여러분 요거 구 이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어가 하나로 구성됐을 땐 그냥 자동사고 타동사인데 보니까 동사 뒤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붙은 거야. 그럼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구라는 표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speak to.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동사에 전치사 to가 붙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무슨 동사 취급을 해? 타동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자동사 뒤에 전치사까지 붙어서 이걸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 얘네들이 타동사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돼요. 누구누구에게 말 걸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출제가 됐던 그런 표현이에요. So she spoke to me more kindly than usual 했는데 그녀가 평상시보다 좀 더 친절하게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말 걸다. 이건 우리가 타동사 덩어리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수동태에 가서 좀 약간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근데 특수 구조 보도록 해봅니다. 기본 구조는 봤고, 자, 첫 번째 뭐가 나냐면 유도부사 there 또는 here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 구성이 교재 구성이 기본적인 문형이 나오고 기본적인 예문이 나오고 좀 약간 특수한 형태의 그런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there라던가 here 같은 애들은 고유의 의미가 있는 부사예요. 저기에,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문장의 시작이 there나 here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봤더니 일형식 문장인 거지. 참고로 유도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유도부사 there하고 here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뭔가 문장 처음 시작을 열기 되게 좋아요. 뭐뭐가 있다, 뭐뭐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도치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도치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도치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영어 정상 어순은 평서문인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런저런 뭐 요소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주어 동사가 무조건 바뀌기도 하고 또 도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간 주어 동사가 아니라 정상 어순이 아닌 다른 어순으로 나오는 케이스를 도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형식 유도부사 there가 here가 이끄는 문장은 무조건적인 주어 동사의 완벽한 도치예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야. there, her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일형식 동사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명사 주어가 뒤에 붙는 이런 구조인 거죠. 동사가 꼭 비동사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일형식 동사들이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이끌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도부사 there 같은 경우는 또 해석을 잘 안 해요. here는 사실 좀 하기도 해요. 뭐 여기 뭐뭐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there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죠. 예문. 자, 여기서는 대답해 볼게요. 동사가 누구? was. 주어는 누굴까? A white church.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언덕에 하얀 교회 하나가 있었지. 이렇게. 저기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유도부사 there 관련해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치 파트가 또 뒤에 별도로 챕터가 따로 있는데 여기 실질적인 주어는 a white church입니다. 교회 하나예요. 대답해 보죠. 이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was가 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쳐다보지 마시고 동사 수일치는 뒤를 보시고 여기 수를 맞춰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there once lived a beauty 해서 여기서 a beauty가 주어예요. 여기서 a가 붙으면서 얘는 미녀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작은 마을에 미녀 한 분이 옛날에 살았어요. 동사 lived가 나왔네요. 동사 주어. 그 다음에 here comes the train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여기 기차 오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뭐 하기도 하고 here를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가 train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적용하셔서 come 뒤에 s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일치 잘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자 플러스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유도부사가 이끄는 문장인데 주어가 필이면 대명사더라. 그럼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he, 뭐 she, they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도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보죠. There he comes. 이게 맞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there comes the train, 뭐 here comes the train 이렇게 나왔는데 주어가 이렇게 대명사가 돼버리게 되면은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어순으로 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 유의해야 되는 완전 자동사인데 요거는 그냥 외웁시다. 뭐냐면은 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많이 알고 있어요? 뭐뭐를 하다. 타동사로서의 두가 있거든요. 뭐뭐를 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ay도 어떤 게 있냐면 pay the bill. 계산서에 대해서 지불하다. 뭐뭐를 지불하다. 타동사로서의 pay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또 뭐냐면은 완전 자동사로서 이런 다양한 의미로 또 활용이 자주 되는 동사들이에요. 별표는 안 칠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k는 아까 살짝 나왔던 예문이죠.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matter하고 count는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이 정도는 외우고 가셨으면 합니다. 기타 등등의 예문들 뭐 나왔는데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볼게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가 이제 보니까 일단 박스가 나오니까 아까 들은 말이 있죠. 박스가 나오면 좀 약간 긴장하셔야 되는데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네, 몇 번까지 박스가 있죠? 7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별표 5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뜻이요. 뜻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나온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얘네들이 자동사예요. 그런데 나는 뒤에 어떤 의미상 명사를 붙이고 싶은 거야. 그럼 명사를 붙이려면은 다시 대답해 보죠. 이 자동사라서 바로 명사는 밑도 끝도 없이 못 오거든요. 이형식 구조 동사가 아니고서는 얘가 명확하게 일형식 동사인 거야. 그럼 중간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전치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사, 이 동사 뜻만 대충 맞으면 전치사가 뭐 오브가 오나 인이 오나 별 느낌이 없어.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없는데 느낌을 가지라잖아. 무슨 뜻이냐면 이런 동사에 특정 전치사 인이 오게 되면 꼭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consist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사가 있는데 consist는요. consist of도 있고요. consist in도 있고요. consist with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성하다라는 정도로 consist를 알고 있는데 얘가 붙느냐 얘가 붙느냐 얘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구성하다, 어디 안에 존재하다, 뭐뭐와 일치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치사까지 같이 외워주시는 거예요. 전치사까지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의미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법 문제로서도 나올 수 있겠지. 제대로 된 전치사랑 붙었는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독해를 할 때 어휘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별표 5개 쳤다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걸고 외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 테스트에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제가 이전 제자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이긴 한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첫날 수업하고 다음 주 주간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못 쓰고 공란으로 남겨둔 데가 여기예요. 그거 보고 있을 때마다 제가 다 점검을 하거든요. 조교랑 저랑 점검하는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별표 5개 치시고요, 온갖 막 생쇼를 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란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비웃을까 여러분들을? 참, 이것들이 이거밖에 안 되네. 아니죠. 가슴이 아프지. 안타까워요. 채우려고 노력하세요. 눈속임이라도 시켜. 뭐라도 써. 알겠죠? 뭐라도 써. 쥐어짜네. 그래서 이게 사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한 번 보고 그때 외운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영어는 그 반복이에요. 반복. 한번 오늘 또 외우고, 주말쯤에 해더진 말이 또 생각이 나. 다시 또 한번 보고, 수요일쯤에, 수요일날 수업이 뭐예요? 수요일날 뭐 들으세요? 응? 간호 관련. 여기는 또 뭐 들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타 과목 들으시잖아요. 중요하지. 수업 듣고 집에 갔다 파김치가 될 수 있죠. 그래도 찾아서 이 박스를 찾아서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해야 뭘 좀 쓰지. 그쵸? 그래서 여기는 별표 5개 꼭 외워주시는 걸로 하고요. 이런 애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각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이 형식인데,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가 주어하고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보호예요. 자, 그럼 여쭤보죠. 주격보호로 올 수 있는 품사 2가지. 시작. 명사, 형용사.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있냐면, 주어가 나온 다음에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품사적으로 만약에 형용사가 나왔다. 여기가 만약에 동사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쓸게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품사적으로 형용사가 등장을 했다. 자, 이러면 이건 빼박이에요. 몇 형식이죠? 무조건? 무조건 이 형식이에요. 맞죠? 얘는 이제 불완전 자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 동사에 대해서는 2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제가 만약에 목적어라고 하면 타동사가 될 것이요. 그쵸? 타동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주격 보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희소식? 좋은 소식? 그건 바로 뭐냐면, 생각보다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이 형식의 불완전 자동사가 몇 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몇 개 되지 않는다 기준은 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교재를 살짝 우리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30페이지부터 살짝 넘겨볼게. 넘겨보시면요, 4번의 판단 입증 동사 보이시죠? 와, 시험 문제가 여기 보면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 정도면 좀 사실 리저너블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외울 만한 정도의 이 형식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잘 외워주셔서, 너네들은 이 형식 동사, 뒤에 명사 보호가 올 수도 있는 애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보지도 못했던 애들이 만약에 이런 구조로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거의 뭐 100% 타동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 동사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돼요. 좀 많이 나온 애들은 그냥 나머지 것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이 형식도 한번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좀 이루어져요. 이 형식 동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emain유의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냐면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 유지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된다. 주어가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주어는 뭐뭐인 상태이다. 약간 이런 느낌. 상태, 지속, 유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동사들이 눈에 보이냐면 스탠드, 스테이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스탠드, 스테이한다? 생로병사 동사 아니냐라는 거죠. 서다. 일형식. 스테이, 머무르다. 일형식 동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야 일형식 동사지만 혹시라도 명사나 형용사 같은 그런 애들이 들어가면 몇 형식으로 전환?
이 형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얘네들의 의미는 서 있다, 머무르다 이러지 마시고 어떤 상태로 있다, 어떤 상태로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느낌을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조금 이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unchanged는 뭐 여러분들 좀 약간 구력 있으신 분들 공부 이거 과거분사 changed에다가 on을 붙인 그런 표현인데 나중에 배우지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이런 분사는 품사적으로 형용사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품사적으로 형용사 비스무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은 고정된 이런 느낌으로 형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 있으니 이 형식 동사 맞죠? 이 상황은 고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stand를 자 form이 확보한, 단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서 있다, 확고한. 이상하잖아. 그거보다는 나는 확보한 상태이다. 나는 단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때 stand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봐주시는 거죠. form은 형용사고요. hold good은 아예 수거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ld good 하면 good, 좋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유효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수거처럼 쓰는 표현입니다. keep quiet, 뭐 keep 동사 뒤에 형용사 quiet,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become you가 등장을 하는데 자, become, get, go, come 했는데 자, 여기서도 잠깐 보실래요? become은 뭐뭐가 되다. 이게 뭐냐면 상태 변화를 유도하는 이 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뭐가 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되게 의아한 게 이런 애들이 여기 나오는 거. go, come, run. 이거 우리가 몇 형식 동사로 외웠죠? 1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여러분들 센스를 발휘하는 거죠. go, come, run 뒤에 명사 내지는 형용사가 붙었다. 생각 전환하셔서 뭐뭐가 되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지. 나머지 동사들도 봐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wind up, end up 하면은 약간 되게 더 드라마틱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뭐가 되다 이런 느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뭐가 되다 이런 느낌의 해석이 들어가요. 근데 뭐 똑같은 내용이죠. 예, 같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go Dutch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지금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이런 거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올바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규정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political correctness가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정성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지금 MZ세대가 또 되게 공평함, 공정함에 대해서 또 이제 되게 민감한 그런 세대로도 보는데 차별적인 그런 어떤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게 인종차별이든 성차별이든 뭐든 간에. 그쵸? 그래서 뭐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항공기 승무원,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뭐 남자는 승무원이거나 이랬는데 여자 승무원은 지금도 어른들은 뭐라고 많이 하죠? 스튜어디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항공사에서 그 표현 쓰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남녀 통틀어 쓸 수 있는 뭐 cabin crew라던가 flight attendant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공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의장도 왜 맨날 chairman이냐? 왜 남자가 붙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녀 이런 건 하는데 뭐 인종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Asian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블랙이라는 표현 절대 써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 뭐 이런 식으로 Asian American.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예전에 우리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는 표현 썼단 말이죠. 근데 인디언은 사실 인도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들 입장에서 그 나라가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붙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는 못 쓰게 되죠. 요즘 아메리칸 인디언만 안 쓰고 Native Americans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political correctness의 일환이에요. 근데 이 얘기 왜지? 이거. 그래서 go Dutch가 이게 사실은 네덜란드의 형용사거든요. 그럼 여기서 go는 네덜란드에 가자 그거야?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처럼 되자. 네덜란드식으로 되자. 이런 식으로 become의 의미인데 이 표현도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이 진짜 있을까 싶은데 있더라고. 코리안 타임이 있거든요. 코리안 타임. 콩글리시냐는데 진짜 쓰더라고. 업계에서는. 근데 그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 그렇게 지각을 예전에 많이 했대.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코리안 타임 하면 맨날 이제 늦게 가는 거.
좀 약간 들으면 기분 더럽잖아요. 아무데나 코리안 갖다 붙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각자 나눠서 내다인데 살짝 인색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 표현인데 split the bill 뭐 이런 표현을 요즘 더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맞는 표현이죠, 사실은. 비를 쪼개서 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적당한 예문에서 넣었어요. 어쨌든 go Dutch.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란 뜻이 아니라 네덜란드식으로 하다. 근데 우리가 의역해서 더치페이하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말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제자분들한테 칭찬도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요즘 또 칭찬 잘못하면은 얼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말 진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드는 거죠. 자, my dream will come true 했는데 나의 꿈은 진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현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실현이 되다인데 이거를 true, 이거를 우리가 come, 실현 오다. 이렇게 하면 좀 오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어색한 거죠. 느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y dream will come true. 이것도 봐봐. rain dry. 호수가 마르게 달려. 웃기잖아요. 이거 뭐냐면 말라버렸다. 이 정도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문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요거만 잠깐 더 보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rain riot인데 riot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폭도란 뜻이 있어요. 훌리건들 뭐 있잖아. 유럽 애들 축구 치면 난리 나잖아. 그런 것처럼 폭도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폭도 달리다.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라 폭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폭해졌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제가 의역해서 축구 팬들은 제멋대로 날뛰었다. 의역을 했는데 의미는 원래 폭도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3번부터 좀 나오기도 하는데 시간 됐으니까 좀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